네, 이번에는 구독자님 질문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찹쌀떡 메밀묵이라는 굉장히 재밌는 닉네임을 쓰시는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이분이 사이클, 그러니까 자전거죠. 자전거로 인터벌 운동을 하시는데 3일 차부터 눈알이 터질 것 같은 통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강도 높으신 것 같아요. 어제는 씻고 나왔는데 구역질도 날 것 같고 두통이랑 입안 안압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괜찮은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자전거 인터벌 훈련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달리기 보강 훈련으로 이런 실내 자전거 인터벌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저도 이거 정말 좋아하고요. 조, 좋아한다고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해서 자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진짜 이거 힘들거든요. 정말 정말 힘듭니다. 저도 이제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행위 자체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라서 하기 싫어요. 하지만 결과물을 좋아합니다. 이게 효과는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좋아한다.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훈련이 강도가 정말 높아가지고요. 트랙에서 하는 인터벌하고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때로는 실내 자전거 인터벌이 훨씬 더 힘듭니다. 진짜 지금 질문 주신 분처럼 마치고 나면은 잠시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정신을 잃고 누워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정도로 굉장한 고강도 훈련이고, 저도 처음에 이거 했을 때 한 일주일 동안은 훈련하고 나면 어지러워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숨이 너무 가쁘고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잘못한 겁니다. 방법은 제가 좀 이따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 어쨌든 그만큼 굉장히 강도가 높은 훈련이에요. 질문 주신 분의 경우에도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 훈련의 강도가 너무 좀 높은 것 같아요. 게다가 호흡이 되지 않는 완전 무산소 상태로 훈련을 하는 걸로 좀 보이거든요. 물론 원래 무산소가 맞긴 한데 정말 쉬는 시간도 제대로 휴식이 취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눈알이 터질 정도라고 한다면 진짜 안압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고, 안압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몸에 힘이 막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혈압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압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까지 가는 건 사실은 운동 강도가 정말 좋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좀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무식하게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잘못되고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달리기하고 다르게 또 실내 자전거의 경우에는요, 뭔가 속도를 내고 힘을 내기 위해서 상체를 숙이게 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가슴이 좀 이렇게 다치게 되면서 호흡이 어려워져요. 달리기는 뛰면서 가슴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세를 몸을 세우고 가슴을 열고 달리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 실내 자전거는 오히려 몸을 웅크리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호흡이 충분해지지 못하게 돼서 혈압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당장 강도를 일단은 낮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낮추신 다음에 인터벌 사이에 휴식 시간 있잖아요. 이때도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터벌 훈련 같은 거 하다 보면 인터벌 자체를 하는 실력이 올라가요. 이게 몸이 강해진다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인터벌도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인터벌을 하는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 오늘 드리는 얘기는 트랙에서 하는 인터벌 훈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유튜브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 러닝 유튜버들이 막 이런 트랙에서 인터벌 훈련하고 막 쓰러지고 막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좀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파이널로 본다면 정석은 맞는데요.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터벌을 계속해서 해오셨고 그나마 그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유튜버니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런 유튜버 분들은 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이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야, 영상을 만들어야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미없는 장면들이나 지루한 훈련 과정 같은 것들은 사실 잘 노출을 안 합니다. 과정 같은 거 노출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과정들이죠. 그러니까 인터벌 훈련을 잘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트랙에서 인터벌 훈련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요, 실내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트랙에서 훈련한다. 그러면은 200m를 빠르게 달리는 훈련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장거리 달리기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대부분 아마 학창 시절 이후에 그 100m 전력 달리기, 전력 질주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200m를 빠르게 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것도 경험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200m를 빠르게 달리는 것부터 먼저 익숙해져야 됩니다. 중간에 이제 200m 달리고 보통 한 뭐 100m 정도 걷는다든지 몇 분 정도 쉬고 다시 200m 달리고 하는 게 인터벌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중간에 휴식 시간을 무조건 충분히 취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쉬고 나서 원래 인터벌의 정석은 불완전 휴식 상태에서 다시 달리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완전 휴식 후에라도 인터벌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하고 난 이후에 불완전 휴식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게 좋은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훈련을 하는데 그때부터 불완전 휴식 상태로 훈련을 한다? 잘못하면 진짜로 여러분 쓰러져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기 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200m를 빠르게 달리고 정말 충분하게 휴식을 쉬어주신 다음에 또다시 200m를 빠르게 달리고, 이거를 첫날은 한 4번 정도만 해보세요. 사실 4번만 해보셔도 진짜 힘드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또 이제 그 다음날이나 그 다다음 주, 다음 주나 이렇게 또 한번 4번 해보시거나 5번 정도로 1회 정도 늘려보는 거죠. 자, 이거를 몇 주 동안 해보시면 빠르게 달리기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익숙해지시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몇 주 동안 하시다 보면 몸이 점점점 거기에 맞춰져서 몸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200m를 8번 달리기를 하실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달리기를 200m를 8번까지 하고 난 이후에도 큰 데미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익숙해졌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휴식 시간을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점점 이제 불완전 휴식 상태로 가까이 가도록 인터벌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것도 힘들면 2번에서 3번 뭐 혹은 4번 정도만 하고 그 후에는 완전한 휴식을 취하고 믹스라는 방법도 좋습니다. 모든 거는 계단을 밟아 나가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얇은 계단, 층이 낮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죠. 반면에 가끔 등산하다 보면 계단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곳이 있어요. 혹은 계단은 아니고 돌계단인데 돌계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밟고 올라가다 보면요, 처음에는 뭔가 속도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체력 고갈로 인해서 결국은 더 늦게 정상에 도달하게 돼요. 정말 힘들거든요. 혹은 중간에 부상을 당해서 빨리 하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으로 천천히 단계를 밟고 올라나가야 됩니다. 마라톤 대회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사실은요, 올해가 아니고 내년부터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내가 생각을 했으니까 당장 뭐 한 달 뒤에 2달 뒤에 나가야겠다. 뭐 기안84가 풀코스 마라톤 뭐 훈련한 거 보고 나도 한 3개월 훈련하고 풀코스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조급함이 부상을 부르고요. 또 부상은 조기 은퇴를 부를 뿐이에요. 유튜브에는 온통 성공한 사람들의 영상이 도배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패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풀코스 도전하신 분들 모두 성공하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DNF 하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고 좀 많은 대회는 30%까지 DNF를 합니다.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세요. 도전은 정말 아름다운데요. 부상은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들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부상을 당하셨다면은 그냥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컨트롤 미스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걸 잘 못해서 부상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부상의 대부분은 심리적인 문제가 훨씬 더 저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분들이라면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영상 같은 것들은 가급적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시면 영상미도 있고 멋있고 좋을 텐데 그런 거 보시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부담감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뭐 어떤 사진이라든지 영상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연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전체적인 훈련 페이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달리기를 해나가셔야 돼요. 힘든 훈련을 하시고 성공하신 분들, 마라톤 완주하신 분들은 제가 아니어도 아마 주변에서 많이 칭찬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과정에서 부상당하고 DNF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관심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커요. 저는 달리기를 잘하는 분들보다 달리기를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저는 눈에 좀 많이 밟혀요.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분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겠다.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달리기를 포기하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줄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강도 높은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오늘 이야기한 계단을 타고 등산을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차근차근 천천히 그렇게 가셔도 우리는 언젠가는 정상에 도달합니다. 이게 뭐 정상에 도달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저희들 여러분들 뭐 하프든 10K든 하프든 풀코스든 분명히 완주를 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급하게 하려고 하면은 아예 평생 달리기를 못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분들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차근차근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